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앙코르부터 잭팩 컴포스로 라는 타이틀로서 라인 스탬프가 있어서 기술적 부하 해소의 도종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작업을 하면서 배움, 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할지, 마지막에 마이그레이션을 피하지 못한다. 유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한 그 플랜이 중요할지, 이 세 가지의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젠다입니다. 기술적 스택, 부채, 마이그레이션 플랜, 실행했을 때 직면한 문제 해결책, 기술 플랜에 대해서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라인 스코어가에 조속하겠습니다. 라인 모레탈과 라인 스텝 메가의 두 가지 비를 겸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인 스텝 메가라고 하는 것, 스마트상에서 라인 스탬프를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제로부터 할 수가 있고, 유저가 가지고 있는 사진 그리고 아바타 등으로서도 스탬프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편집하는 것도 앱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텝 작성 그리고 판매까지 하나의 앱 안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라인 스텝 메가는 2017년 라인 회사 스타디오로서 라운치됐고, 순차적으로 여러 편집 기능을 추가하면서 유저의 창작을 지원해왔습니다. 2021년에 라인 스텝 메가의 리블링을 하면서 라인 아바타하고 연결해서 여러 스탬프 작성 경험을 유저에게 제공을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러한 기술 면에서 앙코레를 코르진 테크놀로지 오케레프션시 휴트 한 번은 들어본 적인 라이브러리를 영어죠. 앙코레를 하는 것은 이질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안드로이드 엔진에는 앙코레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였었습니다. 앙코레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앙코레아라고 하는 것은 제트플랜즈가 개발한 코토린 뉴스를 해서 안드레아 안의 앱입니다. 실제 코드를 보죠. 리니어 레이아드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레이아드의 속성, 아이디 같은 거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코피를 할 때는 스코프 내에 차 레비를 써서 같은 텍스트 스타일 등의 속성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유저 인터랙션을 정의할 경우에는 대상의 뷰의 스코프 내에 온클릭 등으로 기술해서 호출 관수를 주게 됩니다. 프레젠테이션 로직을 레이아웃 안에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앙코레는 맨 처음에 개발에 채용한 것은 몇 가지 메리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퍼포먼스가 꽤 좋습니다. 두 번째, 유연하게 프레젠테이션 로직으로 UI에 넣을 수가 있고, 코트린에 쓰기 때문에 코트린 컨트롤을 플로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XML보다는 플렉시블하게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가 바람직한 내용입니다만 실은 앙코레아 2019년에 네브레케트가 되었습니다. 이 알림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앙코레아를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2년 후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부재가 됐습니다. 참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앙코레아는 XML, 홈보드 같이 UIF 기능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일수록 상상해서 실제로 데프로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유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메인테넌스 코스트입니다. 앙코레아는 안드로이드 서포트 라이브러리를 랍바이기 때문에 원래는 안드로이드 서포트 라이브러리를 경신하는 것에 따라서 앙코레아 버전으로 갱신을 하면 됩니다만은 데프리케이트가 돼서 그 작업은 팀 내부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양자의 차분은 확대를 한 편에서 메인테넌스 코스트도 확대를 합니다.
새로 들어온 멤버의 그 참여 장벽되었습니다. 개발도 그렇고 앙코레아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멤버의 학습에 부담이 되어 있는 것이 현황입니다. 왜 앙코레아트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됐을까요? 덱바드 컴포즈 마이그레이션은 시야에 넣고 왔습니다. 당시 컴포즈는 아직까지 이른 시기고 팀 안에서 마이그레이션들이 리소스도 없었기 때문에 시효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 렉감코는 팀 내에서 리소스 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앙코레아트가 완전히 기술적 부재가 된 현재 마이그레이션은 늦건 이르건 해야만 하는 태스크입니다. 이 태스크가 유저를 위한 퓨처 구현이 아니라 완전히 디벨로퍼를 위해서 태스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디벨로퍼 엑스피리언스는 세선의 태스크라고 말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은 기존의 코드베이스를 환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서 유저에게 영향을 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익스피리언스를 위해서 개수를 했는데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영향이 나오면은 본말이 전도입니다. 그 사태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플레이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이게 서론입니다. 이제 본제입니다. 자, 실제로 어떻게 이제 실행해 왔을까요? 먼저 고을 확립입니다. 팀 전체에서 하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명확하게 고을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태스크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것은 앙커를 컴포트에 넣는 것입니다. 레가시 코드의 팩터링을 가능한 최소한으로 해서 필요 이상으로 UI 퍼포먼스 조정의 시간이 들지 않도록 해서 팀 전체에서 인식을 공유를 했습니다. 늘 그거를 이제 지향하고 멤버 같이 구현하고 코드 레벨을 해서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팀의 일체감을 이제 보유를 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은 4가지 페이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4가지가 있습니다. 페이지마다 각각 다른 고울이 있습니다. 먼저 2가지 페이지입니다. 컴포즈로서 같은 이것을 경유해서 유저에 리리스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란스텝 메가 안드로이드에서는 퓨처 베이스 마르치 모듈 레포지토리가 됐습니다. 피자마다 출구 공유하는 물자만 있습니다. 요 위에다가 맨 처음에 COM-UI라는 이제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앱 전체 공통 UI 컴포넌트와 스타일, 타이포그래피를 경납하는 모듈이라고 할 수가 모듈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늘 2개, 3개의 문자를 마이그레이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코드베이스를 상세히 확인하였던 바 새로운 문제가 발각되었습니다. 주된 문제점은 프라그멘트 나비게이션 레이어의 존재, 커스텀 런 뷰의 사용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라그멘트에 대해서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액티브 안에 프라그멘트를 복수 사용해서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도 프라그멘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포즈에서는 프라그멘트를 개념으로 없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비게이션 컴포를 만들어서 화면마다 컴포즈를 준비를 하면 가능합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한테 적합할지 결론적으로서 프라그멘트 원인으로서는 나비게이션 컴포즈의 이행하기로 했으는 프라그멘트 구도를 이제 삭제를 하셔야만 안 됩니다. 단계적으로 마이그레이션 작업은 어렵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프라그멘트 간에 데이터를 두는 것, 원래의 구조를 하나부터 만들어야 했었습니다. 작업량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라그멘트 컴포즈를 유지를 하고 그 뷰만으로 컴포즈에 환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화면 품질과 공도의 담보도 할 수가 있게 됐고 빠른 스피드감을 이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만 이 컴포즈 개선에도 재이용이 가능합니다. 레이어 혼재 문제입니다. 자,
아까 그 포인트인데요. 하나 나와 있습니다. UI 안에 프레젠스 로직을 이제 가하는 것입니다. UI 안에 프레젠스 로직 이 자체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프레젠테이션 로직이 UI에 썼기 때문에 UI 안에서 데이터 안에서 직접 액세스를 하는 것이 경우가 있죠. 이렇게 앙코레아들의 정의 클래스로도 여러 가지 데이터 프로바이더의 데이터를 액세스를 해서 각각 그 UI에 행신을 하는 구현이 레가시 코드에 많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레이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분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현을 이제 환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파트링가 필요했습니다. 이거는 레이터라고 중간에 중개자가 필요합니다. 안드로이드 유보를 사용해서 그 역할을 실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앙커 여러 가지 데이터 프로바이더가 액세스를 하는 아키텍처로부터 이뉴 모듈을 끼면서 UIGS의 데이터 레이어에 대한 의존성을 없앴습니다. 코드상에서는 이렇게 뉴 모드에서 UI의 상태를 나타내는 스테이트 포로로서 공개를 하고 뷰로서 갱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여기는 사전 준비. 우리 목표는 UIC를 구현하는 컴포즈를 환치시키는 것입니다. 퓨처 플러그를 해서 어떤 UIC 구현을 사용할지 조란을 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보호물을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퓨처 플러그입니다. 퓨처 플러그를 사용해서 어떤 UIC 구현을 쓸지 그리고 이제 절하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아까 행동 다시 보죠. 프로그램의 앙코르비르의 환수입니다. 환수치로서는 앙코를 만들 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하나의 플러그를 하나를 끼고 컴포즈를 쓸지를 퓨처 플러그를 이제 결정하랍니다. 그리고 캐시진이 컴포즈를 뷰모가 UI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종전의 액티브 프라블렛 앙커 뷰를 유지하면서 뷰의 부분만은 필요에 따라서 그 한치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랜타임에서 구현 절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디버그 설정 메뉴를 준비를 하면은 가능했었습니다. 거동을 비교할 수가 있고 기획에 몇 가지 미래들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레아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카스텀 안드로이드 뷰의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라인스텝 메가에서는 대량의 커스텀 안드로이드 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주로 화상 편집 어려운 기능으로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드로이드 뷰를 독자적으로 구현했었습니다.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컴포즈로서 다시 만드는 것이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유저의 시간을 들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호환성 뷰를 사용해서 안드로이드 뷰를 컴포즈에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컨대 화성을 오려서 컴포즈를 잡을 관수를 준비를 하죠. 그리고 화상의 표시에 필요한 비트맵 매트릭스 관수를 줍니다. 안드로이드 뷰 컴포즈 세브라는 호환성 API를 사용해서 팩토리 브로크에서 뷰를 인스탄시를 하고 컴포즈 뷰의 안드로이드 뷰를 간단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처럼 화면의 루트, 메뉴바, 타이틀바는 컴포즈로서 구현되고 있고 화선 오리는 것은 안드로이드 뷰를 사용했습니다. 아주 간단히만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편하지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적용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먼저 뷰 이벤트의 미스마치입니다. 샘플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미그 뷰라는 오리기 위한 카스텀 뷰가 있는데요. 그 안에 화상의 초기 상태를 나타내는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종래 앙콜
레이아웃에서는 명령적 UI이기 때문에 이처럼 함수를 호출해서 뷰에 데이터 바인딩을 합니다. 먼저 화상을 바인드도 하고 그리고 마트릭스를 바인드합니다. 아주 쉽죠. 그런데 이걸 호환성 API로 컴포즈로 기술하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트리밍 컴포저블 같은 식이 될 것입니다. 업데이트 안에 뷰 내부의 데이터를 바인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상의 그림이 좀 뒤틀리는 경우가 있었으나 왜일까요? 그래서 트리밍 뷰의 내부를 보니 하나의 뷰 이벤트가 오버라이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뷰 사이즈가 바뀐 경우 초기 매트릭스를 리셋하는 처리였습니다. 종래 앵커에서는 먼저 뷰가 만들어지고 레이아웃 됐을 때 온사이즈 체인지드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화상이나 매트릭스의 바인딩을 실행하는 차례로 진행이 되는데요. 컴포즈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자, 나란히 비교를 해볼까요? 데이터 바인딩의 타이밍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일까요? 컴포즈는 선언적 UI이기 때문에 뷰가 드로잉 하기 전에 이미 데이터가 준비된 경우에는 그대로 데이터 바인딩이 실행되지만 원사이즈 차지 이벤트 앞에 이미 베이스 매트릭스가 세팅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후 온사이즈 체인지로 베이스 매트릭스가 리셋되었기 때문에 화상의 표시가 뒤틀린 것입니다.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워크 어라운드로서 온사이즈 체인지 리스너를 준비해서 베이스 매트릭스를 설정하는 처리를 합니다. 사이즈가 리셋되면 리스너를 호출하고 매트릭스를 리셋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보여드린 이벤트 차례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것으로 매트릭스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문제가 겨우 하나 해결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뷰 복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뷰 내부 상태 복원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컴포즈에 있어서 컴포저블이 파기가 되고 레크리에이션을 할 때 복원에 사용하고 싶은 데이터가 있을 때에는 remember save업을 사용해서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state preserved는 리크리에이션 하는 경우에는 지난번에 파기됐을 때 값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트리밍 뷰를 볼까요? 베이스 매트릭스와 화상의 초기 표지의 매트릭스를 유지하기 위한 내부 상태입니다. 또 하나, 화상의 이동, 회전 등 변환을 보존하기 위한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 뷰에 있어서도 유저는 조작에 의해서 화상을 회전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뷰 내부에 보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부 상태는 트리밍 뷰가 컴포즈 내에서 사용하게 되면 컴포즈 뷰가 만약에 파기되는 경우 내부 상태도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 상태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뷰의 onSave instance state와 onRestore instant state를 제대로 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랜스폼 매트릭스를 뷰가 파기하는 경우에 번들에 보존하고 뷰가 복원하는 경우에도 내부 상태를 복원하도록 구현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이 뷰의 ID를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입니다. ID가 없는 뷰는 onSave instance state와 onRestore instance state가 잘 작동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안드로이드 뷰를 컴포즈 뷰 안에 사용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내부 상태가 있는 안드로이드 뷰나 커스텀화된 안드로이드 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상 불가능한 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마이그레이션의 구현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현이 끝나면 이제 겨우 릴리스를 할 수가 있죠.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릴리스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피처마다 차례대로 릴리스를 해야 합니다.
멀티 모듈과 퓨처 플래그를 병용함으로써 우리는 릴리스하는 스코프를 쉽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릴리스함으로써 마이그레이션에 의한 장애 스코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아우티지 모니터링입니다. 이건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개발 플로우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아우티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게 관건입니다. 가령 마이그레이션에 의한 아우티지가 발생하는 경우 먼저 원인을 판명하고 간단히 수정될 수 있는 것이면 수정을 해서 핫픽스를 릴리스합니다. 만약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퓨처 플래그를 오프함으로써 앵커 레이아웃에 돌아온 핫픽스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약의 플랜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유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것을 기대합니다. 자, 그럼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이 마이그레이션 작업은 릴리스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컴포즈의 실용성이 확정이 되면 다음에는 앵커 완전 삭제, 그리고 앵커 삭제에 따라서 리팩토링 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집니다.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프래그먼트 구조를 없앨 수도 있고 안드로이드 뷰를 컴포즈 뷰에 완전히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태스크도 처음부터 시야에 넣어서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기술 부채를 볼까요? 먼저 앵커 레이아웃의 프리뷰 기능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컴포즈 이행함으로써 컴포즈 프리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리뷰 패러미터에 의해서 복수 UI 스테이터스를 동시에 프리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앵커 레이아웃의 메인테넌스 코스트입니다. 이것도 컴포즈 이행함으로써 완전히 없어집니다. 더욱이 컴포즈 자체는 지금 액티브로 개발이 되고 커뮤니티도 활발하기 때문에 디벨로퍼에 있어서도 굉장히 진입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앵커 레이아웃에 의한 기술 부채가 해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도 말씀드린 마이그레이션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디벨로퍼를 위한 태스크라고는 하더라도 유저 퍼스트라는 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제일 처음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태도 상정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팀 전체가 목적을 포커싱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케이스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젝트에도 적용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마이그레이션 태스크가 정말 힘든 태스크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태스크는 어렵습니다. 영문 모르는 레거시 코드를 해독하거나 1000줄이 넘는 프래그먼트를 정리하고 사례도 없는 버그를 막 터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이그레이션도 즐거운 태스크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디벨로퍼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팀 내부에서도 지식 공유도 활발해졌습니다. 모르는 덫이나 팁을 서로 간에 가르침으로써 팀 성장에도 결부가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은 도전을 항상 즐깁니다. 어려운 태스크이지만 어렵기 때문에 도전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라인 스틱 메이커 기술 부채 해소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플러스 토크로서 질문자가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세션 내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도 가능한 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화면 오른쪽 하단의 퀘스천 마크에서 포스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질문을 기대합니다. 질문을 하실 분께서는 야후 자펜의 가타구치 유님이십니다. 가타구치님 카메라와 마이크를 오늘 켜주시기 바랍니다. 가타구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야후 자펜 주식회사의 안드로이드를 담당하고 있는 가타부찌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가타부찌님 지금 세션을 들으시고 어떤 점이 궁금하셨는지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 팀에서도 일부 컴포즈화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커스텀 안드로이드 뷰의 어려움은 저희 팀에서도 좀 잘 되고 있지 않아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과 퓨처 개발 동시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개수의 얼마 정도를 마이그레이션에 할애하셨고 또 몇 명 정도가 마이그레이션 작업에 투여가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우선 라인 스틱 메이커의 안드로이드 뷰 팀은 4명입니다. 그 중에서 1명은 주로 퓨처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이 컴포즈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메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버전에 대해서는 좀 달라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퓨처 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피처도 처음부터 다 컴포즈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명 다가 컴포즈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수시로 그 널리지는 공유를 하면서 그럼 진행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밟아버린 버그 바로 슬랙으로 공유를 하고 어느 정도 널리지가 쌓이면 저희는 매주 스터디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클라이언트 멤버에도 공유를 하도록 자기 널리지를 가능한 한 빨리 모두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그런 점이 참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죠. 특히 아직까지 실제로 팀 내에서는 컴포즈로 프로덕트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단계에서 뭐라고나 할까요? 이런 일반적인 오피셜 도큐멘트에 없는 내용도 가능한 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상정 외에 에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릴리스 해보고 나서 생각지도 못한 에러나 유저로부터 퍼포먼스가 악화됐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실제로 반 정도의 모듈의 컴포즈가 유저에게 릴리스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에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큰 에러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럼 상당히 jetpack 컴포저는 많이 하셨나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멀티 모듈이 피처 모듈인데요. 피처 사이즈도 가깝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80% 90%는 컴포즈 마이그레이션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릴리스된 부분은 아마 50% 정도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릴리스를 해보고 상정하지 못한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처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테스트를 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청자로부터 퓨처 플래그라는 건 IRS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직접 기술을 해서 보드에 문제가 나오면 포트릭스로 내는가요? 예, 저희들 경우에는 코드로 기술을 해서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오프를 하기 위한 포토픽스를 내는 핫픽스를 내는 그런 순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퓨처 플래그는 아직까지 그쪽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군요. 예, 처음부터 서버나 리모트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요. 서버에서 리소스가 좀 모자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트팩 컴포즈의 그 코스트는 어떤가요? 예. XM에 비교하면 아무래도 XM 자체는 옛날부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코스트라고 한다면 그다지 비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컴포즈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배우게 되면 학습 코스트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이 안드로이드 커뮤니티 내에서는 컴포즈가 이 토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커뮤니티도 활발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기 위한 리소스나 설명 기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대해서는 하기 쉬운 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뉴스 앞에서도 그런데 학습은 리소스가 많이 있다라는 점에서도 좀 낮은 거, 코스트가 낮은 것 같습니다. 예, 특히 팀 내에서 한 사람이 그 옛날부터 앙코라를 대처하고 있는 안으로 엔지니어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컴포즈를 사용해서 실제로 사용해보고 생각한 것은 컴포즈 쪽이 알기가 좋고 직감적으로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앙코레아드가 특별히 아마 그분도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학습 코스트가 이게 낮다 그러는데요. 앙코르도 컴포즈 스위치 다른 앙권에 영향을 주지 않았었습니까? 밴딩 됐다거나 저희는 그 문제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리소스를 확보를 하게 되네. 피처 개발을 하는 리소스를 맨 처음부터 확보를 했었습니다. 실제로는 앙권에 이제 영향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 조정도 잘 하셨네요. 예. 아주 팀 멤버로서 서로 커버를 하면서 잘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처음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한 코드 리리스를 했을 때 신중하게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단계 후에 몇 프로부터인가요? 유저 전체의 몇 프로인가요? 그런 질문입니까? 오늘을 해서 오늘 전 버전에서 100%라고 생각합니다. 제트팩 컴포즈에 마이그레이션을 하자고 생각하는 모듈의 선정 기준은 있습니까? 예, 실험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려고 생각하면은 별로 사용대가 있지 않다거나 비교적 그 단순한 피더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컴포즈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만약 문제가 있을 때는 나중에 그 직원을 나중에 공유해서 다른 모듈을 할 때는 그거를 이제 피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거 있고 설정의 메뉴라든가 그런 것을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리리스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은 더 복잡한 모듈을 특히 화상의 표짐 같은 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순차적으로 나중에 미뤘습니다. 복잡한 화상 이제 화면들을 만들자고 하면은 상정 외의 일이 일어나겠죠. 복잡한 화면 당초에 그 예상했던 코스보다는 대폭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특히 커스텀 뷰를 쓰는 게 화면이면은 맨 처음에 상정보다도 상정을 하지 않았던 이제 그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맨 처음에 예상보다 1.5, 2배, 2배 정도 걸렸을 겁니다. 제트팩 컴포즈를 해서 그래 복잡한 화면이 되면은 그 정도의 코스트를 생각하는 것이 좋단 말이죠. 예. 야,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있으면 마지막 질문.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앙코로부터 제트파크 컴포즈에 이행했을 때 이제 가장 그 메리트가 있으면은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메리트입니까? 예, 직감적으로 하고 그리고 컴포넌트 코드의 재이용이 하기 쉽게 되었습니다. XML 앙코하고 비교를 해서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고 있는 감각으로서 UI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UI를 어떻게 해서 다른 장소, 다른 화면에 사용할지 맨 처음부터 생각하면서
컴포즈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직감적으로 이제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직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리고 개발을 하면서도 굉장히 재미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입니다.